인플루언서가 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위치를 유지하는 건 더 지독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이 어려운 길을 쉽게 가려 자극적인 콘텐츠에 손을 대는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그중에는 선을 아예 넘어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유서 깊은 문화유산에서 턱걸이를 하거나 친절하고 예의 바르기로 유명한 일본에 가서 밥 안 먹고 돈 안 내고 기차에 부임승차하다 걸리거나 당장 한국에서 이슈였던 유튜버 조니 소말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니는 한국에서 소녀상 모욕행위, 편의점 난동 등 여러 사건을 일으켜 현재 출국금지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 특히 조니 소말리는 여러 나라를 돌며 민폐 행동을 일삼았지만 대부분 추방이나 입국금지로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이례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릅니다. 그는 이런 무모한 민폐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유일하게 실형을 살게 된 인물이죠. 이 인플루언서 역시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다가 자작극 라이브 스트림이라는 사상 최악의 관심 끌기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스캠 조직의 피해자인 척 연기하면서 말이죠. 지금부터 어떻게 이 어처구니 없는 인플루언서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국가 원수의 분노를 사고 최악의 감옥 중 한 곳이라 일컫는 곳에서 2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 국가의 공식 GDP에서 불법적인 범죄 수익이 50%, 많게는 60%를 차지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할 캄보디아를 두고 나오는 심각한 분석입니다. 특히 악명이 높은 스캠 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적 조직 범죄와 인신매매가 캄보디아 경제에 거대한 그림자를 행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도 이 문제로 발칵 뒤집혔죠. 스캠 조직에 감금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사망하고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또 다른 한국인 여성의 의문의 죽음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고요.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국경에서도 30대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캄보디아의 암울한 현실이 갑자기 터져나온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단체들은 이미 2023년 이전부터 캄보디아의 스캠 단지, 강제노동,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캄보디아가 범죄의 블랙홀로 변모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대만의 한 인플루언서는 이 국제적인 관심에 편승해 한몫 잡아보려 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굿나잇 치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샤오지, 31세의 대만 남성입니다. 샤오지의 콘텐츠는 주로 폐건물이나 귀신 들린 건물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콘텐츠는 워낙 많아서 특별할 게 없다면 눈에 띄기조차 어렵잖아요. 하지만 2020년 샤오지는 의도치 않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폐병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던 중 천장에 반쯤 매달려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는 겁에 질려 도망쳤죠. 놀랍게도 이 사건은 오래도록 비공에 빠져있던 실종자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과 정부가 개입했고 샤오지는 사건 해결에 기여한 인물로 대만 전국 뉴스에 보도되어 유명세를 얻었죠. 덕분에 샤오지는 수입이 늘었고 콘텐츠 발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말레이시아도 다녀왔고요. 일본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는 캄보디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동남아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아름다운 유적지로 유명하잖아요. 샤오지의 관심은 당연히 관광지가 아니었겠죠. 그가 주목한 건 바로 스캠 조직의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유엔은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캄보디아로 인신매매돼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스캠 콜센터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아시아 출신의 남성이지만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연구는 처음이었고 관광업으로서 캄보디아의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죠. 전체 관광객의 약 40%가 중국에서 왔는데 이 보고서가 나온 후 그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유엔이 언급한 피해자 국적 중에는 대만 출신이 상당수였는데 이 사실이 대만 사회를 흔든 거죠. 이 사진은 소문으로 떠도는 스캠 콜센터 단지인데 자 보시면 탈출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방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죠. 이 문제가 대만에서 큰 이슈라는 것을 안 샤오지는 여기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이 건물을 촬영하고 잠입해서 저 단지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대박이겠다. 그렇게 샤오지는 일부러 프레아 시아누크주, 그 중에서도 수도인 시아누크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유인해 가두는 스캠 콜센터가 밀집된 곳입니다. 샤오지는 바로 여기에 판을 깔았습니다. 2024년 2월 12일 캄보디아에 도착한 후 샤오지는 평소처럼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那个是保全吗？还是武装人员？ 마이크를 향해 속삭이며 자신이 바로 그 콜센터 단지 중 한 곳에 있다고 주장을 했죠. 이렇게 1시간 정도 잠입 촬영을 이어가던 중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샤오지가 도망치려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렸고 손전등을 든 누군가가 그를 쫓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곧 몸싸움 소리가 들리더니 군복을 입은 누군가에 의해 라이브 스트리밍은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당연히 시청자들은 충격과 걱정에 빠졌죠. 설마 범죄 소식에 잡힌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날 내내 그의 소식에 대한 업데이트는 없었고 다음날 라이브 방송이 켜졌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그가 아닌 샤오지의 친구들과 여기 가운데 앉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은 샤오지가 걱정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호소했죠. 이 방송은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물론 왜 경찰이나 대사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송을 하냐며 자작극을 의심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여기 이 샤오지의 친구인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방송에서 샤오지는 자기 목숨을 걸고 절대 장난치지 않을 거라며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죠. 그랬더니 주작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제 상황은 점점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샤오지가 있던 캄보디아 지역의 주지사가 페이스북에 샤오지 사진 4장을 올리고 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즉시 자신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안 그래도 망해가는 관광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유명 대만 인플루언서가 나타나 납치됐다고 하니 당국은 이건 국가적 명예 문제다. 모두 나서라는 태세였죠. 자,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죠? 그렇게 이틀 뒤 굿나잇 치킨의 채널에서 갑자기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되었고 샤오지는 카메라를 들고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다시피 옷이 찢겨져 있죠? 몸자국도 보이고 머리는 한쪽만 삭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그냥 넘길 수 없을 만큼 처참했죠. 밤새도록 총을 든 사람들에게 통제당하고 전기 충격봉에 고문, 그리고 3, 4천 달러까지 강탈. 샤오지는 이런 믿기 힘든 피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방송은 굿나잇 치킨 채널의 역대급 시청자 수를 기록했고요. 조회수를 위해 통행 금지된 건물 잠입으로 시작된 이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인 국가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겁니다. 대만의 시민, 더욱더 유명 인사가 얽혔으니 대만도 그리고 캄보디아도 이 일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치만 이 방송 후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자작극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심증뿐이 아닌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류이라고 알려진 XXK1069 아이디가 좀 그러네요. 라는 X 사용자가 굿나잇 치킨이 실제로 어디 있었는지 방송 30분 만에 정확히 찾아낸 것이죠.
샤오지가 도망치고 있던 장소는 소문으로 떠도는 스캠단지 위치와 매우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해변 리조트타운 바로 옆이었습니다. 누군가 고문과 삭발을 자행했을 법한 장소와는 거리가 조금 멀죠. 이제 사람들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이쯤에서 자신을 찾는 걸 그만했으면 하고 샤오지는 바랬겠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수색 작업을 계속했고 샤오지를 가능한 빨리 찾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주지사에 이어 경찰청장까지 개입한 국가적 작전이었죠. 얼마 후 경찰은 마침내 샤오지와 샤오지의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이쯤에서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샤오지를 맞이한 건 안도와 기쁨이 아닌 수갑을 찬 채 분노한 경찰관들 옆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은 두 인플루언서가 연출을 위해 대만에서 가져온 모든 소품을 가리키며 이들이 현장에서 딱 걸렸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증거는 충격적이었어요. 친구가 입었던 가짜 캄보디아 군복, 손전 등 화장품, 그리고 심지어 가짜 핏까지. 샤오지의 찢어진 티셔츠와 반쯤 삭발된 머리도 진짜 모든 것이 조회수를 얻기 위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뉴스 매체인 크메르 타임스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캄보디아를 더럽히기 위해 가짜 콘텐츠를 만드는 외국인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자, 이 두 인플루언서가 단순히 흉계만 받고 끝날 리 없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밝혀진 후 이 두 사람을 유죄 판결하고 감옥으로 보내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초고속 판결이죠. 결국 이 두 사람은 캄보디아 감옥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캄보디아 감옥 2년이라니 정말 끔찍한 형량 아닌가요? 물론 너무 빠른 판결이 적법 절차나 인권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건 정말 극히 소수의 의견이었고 대만 사람들을 포함한 대다수는 자작극으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한 국가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려 한 것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일이 이렇게 되니 샤오지의 지인들이 그의 석방을 요청하며 캄보디아 총리에게 연락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일로 샤오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총리의 입을 통해 공개되면서 샤오지는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되죠.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넷이 직접 발표하길 누군가 자신에게 전화해서 이 두 사람이 대만에 돌봐야 할 병든 어머니가 있으니 석방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며 아니 어머니가 아프면 다른 나라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게 아니라 집에서 어머니를 잘 돌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샤오지가 불효자이기에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다른 인플루언서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했어요. 누구든 캄보디아에 와서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짜 영상을 만들면 군나에 찍힌 일당처럼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요. 국가 원수가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하시죠? 주지사가 이 사람을 찾아달라고 올린 게시물 기억하시나요? 아까 보여드린 거요. 그 게시물의 댓글창은 이렇습니다. 제발 그를 감옥에 보내주세요. 또는 대만 사람으로서 저는 이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일으킨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가 가장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대만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그와 다르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명성을 훼손당한 것에 분노했고 대만 사람들은 그가 자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격분했습니다. 샤오지가 체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외신 더스타는 그의 비참한 감옥 생활을 보도했습니다. 샤오지는 150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좁은 방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누워서 잘 수도 없고 똑바로 앉은 자세로만 잠을 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은 심지어 기본적인 잠자리나 음식, 가족 방문을 위해 일상적으로 비공식적인 뒷돈을 지불해야 할 정도라고 하죠. 이 그림이 감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 디딜 틈도 없어 쪼그려 앉아 자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보이네요. 이 사건은 대만에서 전국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였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에게 굿나잇 치킨이라고만 해도 모두가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한 국가의 심각한 문제를 조롱하려 했던 굿나잇 치킨에게 내려진 2년의 캄보디아의 감고 부금은 합당한 처벌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 소녀상 모욕과 공공장소 난동행위로 논란을 빚은 조니 소말리는 어떤 판결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결국 캄보디아가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준 건 인플루언서에게 법적 특권은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직 범죄의 피해로 한국인 청년들이 사망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이런 일에는 엄벌을 내리면서도 정작 자국민과 외국민을 위협하는 진짜 범죄 조직은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네요.